보면서 몇 시즌을 다 보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쉐도잉 같은 거에 많이 쓰이죠. 뭐 미드 이런 드라마를 이용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TED Talks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느냐? 일단 영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상은 일상에서 영어에 노출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외국인들만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직종이 있지 않으신 이상은 우리가 쓸 일이 없단 말이죠. 들을 일도 없고 말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인풋, 이 입력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다가 재미없어서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둘째로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미드 그냥 재밌게 보고 영어 공부에는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본인이 관심 있는 걸 봐야 돼요. 항상. 왜냐? 시청각 자료를 일회성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애초에 다루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면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테드 토크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그 테드 토크 같은 거 보면은 주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정해서 그런 시청각 자료를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아니라 뭐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로 된 그 자동차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전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애초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하다 보니까 대충 들으면 이 사람이 제가 모르는 언어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직감적으로. 대충.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의 외계어라 하더라도 제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봐요. 그거는 재밌으니까. 그래서 미드든 아니면 뭐 뉴스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테드 토크든 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한 20년 전에 왜 무슨 뭐 CNN 뉴스 같은 거 이렇게 DVD나 CD로 파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시청각 자료를 찾기가 뭐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사가 뭐든 간에 분명히 시청각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애완동물 중에 무슨 뭐 파충류를 기르는 걸 좋아한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분명히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 도마뱀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기르는 유튜버의 영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독하고 꾸준히 봐도 되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잡고 꾸준히 그거를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고른다. 자, 둘째, 되게 중요해요. 둘째, 레벨이에요. 레벨, 수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AFKN이나 CNN을 그냥 틀어놓고 그냥 매일 몇 시간씩 들으면은 막 영어가 갑자기 된다 막 이런 그런 학습법이 잠깐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학습 방법 자체가.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듣는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귀로 뭘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는 그냥 소리 신호 들어오는 거를 받아들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듣는다는 그 과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이 들어온 소리 신호를 가지고 뇌에서 이 수십억 개의 그 소리 신호하고 대조를 해서 우리가 아는 거랑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를 조회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은. 그냥 소음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만약에 피자 먹고 싶다.
방금 전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다시 그 소리 톤을 들으면은 제가 말한 게 떠오르죠. 뭐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듣기를 할 때 있어서 안 들린다는 거는 우리가 뇌에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영상 매체를 고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럼 소음이고,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소음이고 내가 알아들 수 없는 건데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항상 룰은 내가 실제 구사하고 있는 이 언어의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걸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 7, 80%는 알아듣는데 중간중간 안 들리는 게 한 20, 30% 정도 있는 거. 이렇게 잠깐 멈춰서 한 두세 번 다시 돌려보고 막 이래야 되는 딱 그 정도 수준이 제일 좋아요. 전반적으로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지만 7, 80%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머지 20, 30%를 내가 기존에 이해했던 7, 80%를 토대로 예측 또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유추하는 과정. 지금 맥락상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런 말을 했다면 왠지 나한테 안 들렸던 그 부분이 이런 의미인 것 같다 라는 추측이 학습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거를. 진짜 우리 한국어도 마스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단어 너무 많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중에서 또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 전후 맥락을 토대로 대충 무슨 뜻이겠거니 라고 유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상 매체로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도 7, 80% 정도는 알아듣고 나머지 모르는 걸 그 내가 이해했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안 들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서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자막이나 아니면 그 대본, 트랜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렸던 부분은 반드시 멈추고 눈으로 다시 영자막으로 이걸 읽어봐야 돼요. 얘네들이 뭐라고 했나. 그걸 보고 눈으로 봤는데 읽었는데도 내가 이걸 모르는 표현이면 마치 독해하듯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반드시 따라 말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이해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넘기면은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눈의 그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성대모사 하듯이 얘네들의 그 이 tonality, intonation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캡처해서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 해봐야 돼요.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들립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거를 또 독해하듯이 공부하고 모르는 어휘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휘의 폭도 넓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자막이나 트랜스크립트가 있는 거를 이용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거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요. 선생님, 저 이거 미드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게 뭐냐면 뭐 한글 자막을 틀고 봐야 되는지, 영자막을 틀고 봐야 되는지, 뭐 자막 없이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먼저 한글 자막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한글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영자막을 틀어놓고 이제 다시 봅니다. 같은 에피소드를. 뭐 영화면은 영화도 마찬가지로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5번째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미드, 이제 드라마를 예시로 들면은 같은 에피소드를 이제 영자막을 틀고 다시 봐요. 그리고 듣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영자막은 틀어놨지만 눈이 영자막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듣다가 안 들렸던 부분 재빠르게 멈춘 다음에 다시 돌려서 다시 봐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해 안 되면 공부하고 따라 말해보고 내가 매끄럽게 따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따라 해보고, 그리고 다시 틀어서 다시 봐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시 따라 말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미드나 아니면 영화 캐릭터들을 보면은 말을 유독 빨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 템포에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말해도 돼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똑같이 한국어를 하지만 느릿느릿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말을 엄청 빨리 하는 애들이 있죠. 어떤 쪽이 뭐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내가 무조건 빨리 말해야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드에서는 비록 빨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확히, 일단 정확히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매끄럽게 천천히라도 따라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말하는 속도에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절반의 속도 정도라도 내가 만약에 매끄럽게 그 모든 톤al리티와 인토네이션을 맞춰서, 이 톤을 맞춰서 따라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래서 듣기에만 일단 집중하고 있다가
안 들렸을 때 그때 영자막으로 눈이 가야 돼요. 멈춰서 독해하고 따라 말해보고 다시 돌려서 다시 보고, 내가 처음 안 들렸던 걸 자막에 눈을 안 둔 채로 다시 들리면 그때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자막을 끄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장면들에서 내가 연습했던 부분들은 내가 아마 말하면 보면서 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궁극은 거의 거의 암기하다시피 얘네 말함과 동시에 거의 따라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학습 효과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째, 한글 자막으로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세요. 맥락을 이해를 하고, 둘째, 영자막을 틀고 일단은 듣기에만 집중해서 보는데 안 들렸을 때 영자막을 확인하고 아니면 트랜스크립트, 대본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공부하고 따라 말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자막을 끄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에피소드를 최소한 3번을 봐야 돼요. 일단 아무리 안 돼도. 자, 이제 5번째 팁. 어떤 유형의 영상 매체를 고를 거냐예요. 저는 아까 테드 토크도 있고 영화도 있고 미드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항상 미드예요. 그 중에서도 시트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화를 예로 들자면 영화는 일단 영화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장면 나눠가지고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영화라는 것도 이제 예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로 따지면은 대사가 꽉꽉 차 있는 시트콤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장면을 최소 3번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통으로 그렇게 3번을 돌리려면 이게 약간 힘들어요. 도움은 분명히 되긴 되는데, 영화가 좋으시면 영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시트콤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콤을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캐릭터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수십 에피소드를 내가 같은 시트콤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캐릭터들이 약간 마치 친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처음 보는 에피소드에서 처음 벌어지는 상황에 이 캐릭터들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얘가 대충 무슨 말을 하겠거니라는 예측이 돼요. 마치 진짜 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처럼, 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대사를 예측해서 미리 내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여간 일단 길이가 짧고 대사가 가득 차 있고 같은 캐릭터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트콤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시트콤들 중에서도 다루는 그 배경 자체가 내 관심사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일단 관심이 있는 영상 매체를 고른다. 그리고 둘째가 자막이나 대본이 있는 영상 매체를 고르고, 이게 2번째 맞았나? 그리고 셋째, 내가 실제 알고 있는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걸 고르시고, 넷째로는 최소한 3번 보셔야 돼요. 한글 자막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영어 자막으로 일단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렸을 때는 멈춰서 확인을 해보고 독해하듯이 공부해보고, 셋째로는 따라 말해보고 그 자막 없이 보고, 그리고 영화보다는 미드, 그리고 미드 중에서도 시트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시트콤 한 에피소드를 그렇게 최소한 3번씩 보면서 몇 시즌을 다 보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하질 않아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비법을 찾죠. 뭔가 단시간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 6개월 만에 끝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늘게 돼 있는 정말 정직한 과정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이 관심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자, 일단 미드나 아니면 영화 이런 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셨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 아웃.